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4월 9일 날 시작된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오늘 4월 26일 현재 32만 4천 명이 지금 김어준을 갖다가 교통방송에서 퇴출시키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원 기간은 이제 5월 9일까지고 이미 30만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조만간 5월 9일 이후에 어떤 입장을 밝히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너나 할 거 없이, 심지어는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간 우원식 의원까지 앞다투어서 김어준 씨를 갖다 옹호하고 비호하고 그야말로 결사옹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당해도 이 정도로 방어하고 수호하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의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 당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고 그 가족들이 조사받고 할 때 그때 벌떼같이 달라붙었던 그 광경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 청원 내용이 그야말로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 청원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올해인 것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 것입니까?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어준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32만 4천 명이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추미애, 정청래, 김용민 할 거 없이 벌떼같이 나서고 있고, 특히 우원식,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온 경선 후보로 나온 우원식 씨는 야당이 김어준 공격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다. 그야말로 참 포복절도하다가 기절해서 죽을 일입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라고 지금 김어준의 수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김어준은 행복하겠다. 지금 김어준은 조국 한명숙의 버금가는, 아니 조국 한명숙보다 더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정청래, 추미애 등 이들이 왜 벌떼같이 김어준을 비호하고 수호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 호위하겠다고 나설까요? 그것은 뭐냐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 앞두고 윤석열이 되었던, 홍준표가 되었던, 유승민이 되었던, 그 어느 누가, 원희룡이 되었던, 그 어느 누가 되었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이 굉장히 유력하죠. 자, 자신들은 매번 대선 때마다 중상모략하고 흑색선전하고 마타도와 퍼뜨리고 뒤집어 씌우고 생떼 부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대선도 사실 그와 같은 반칙을 쓰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김어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류, 그리고 김어준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와 중상모략을 지금 수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어준을 지켜야만 가짜뉴스, 중상모략, 그다음에 흑색선전 이런 것을 할 사람이 김어준뿐이겠습니까? 김어준 비스무리한 사람들, 대표적인 유시민 같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서, 또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나발을 불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 이번에
김어준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것은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씨죠. 조은희 씨가 김어준 프로에 출연해서 왜 당신 그렇게 편파적으로 방송하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오세훈 시장도 후보 시절에 본인이 시장이 되면은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급기야는 이와 같은 국민청원이 있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에서 한 번 나올 때마다 교통방송에 100만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구두 계약으로 200만원 계약해서 무려 2016년 9월 26일 이후 4년 7개월 동안 무려 23억, 그것도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절세라는 명목하에 탈세 의혹도 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부분을 갖다 감찰하겠다 하는 것은 최재형 감사원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좌파 입장에서는 김어준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김어준을 갖다가 우선 보호함으로써 김어준류의 그런 수많은 나팔수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자,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선전선동만 해. 형이 나머지는 다 뒷배를 봐줄게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김어준 씨는 별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기껏 산다는 얘기, 김어준이 돈 많이 받으면 무슨 세상이 하늘이라도 무너집니까? 그 정도 이야기고, 실제 지금 나서서 지금 김어준을 갖다가 진짜 자기 자식을 갖다 보호하듯이 보호하는 그 사람들은 우원식 이하 지금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참 보면 그 모습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은 이 종편이 제 개인적 얘기입니다만은, 종편 출범하고 이후에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종편의 평론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그래도 잘한다는 평을 받았죠. 그런데 집요하게 민주당에서 그 당시 오영식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홍보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방심위에 보면 고삼석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송위원, 이렇게 보면 둘이 있는 가운데 민원연이라고 있어요. 거기 최민희 전 의원이 일종의 대변인격으로 나와서 방송 나와서 떠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특히 2016년 그 당시 총선에서 이기고 일당이 되자 집요하게 저를 비롯한 이른바 보수 우파 종편의 정치평론가들 패널들을 갖다가 찍어내기 위해서 참 어마어마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드디어는 나중에 무슨 퇴출 5적, 퇴출 7적, 퇴출 9적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조갑자 선생, 그다음에 류근일 선생, 이영작 박사, 또 진행하고 있었던 최희준 씨, 진행하고 있던 박종진 씨, 이런 사람들을 갖다 찍어서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렇다고 딱 떨어지게 예를 들어서 방통위에서 이 사람은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김어준 같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갖다 1회당 200만 원 받는다든가, 그야말로 그냥 아예 대놓고 편파 방송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기계적 중립. 그 당시만 해도 방심위에서 특히 보면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추천으로 나왔던 고삼석 씨 같은 경우는 조그만 문제 있으면 거의 땡깡을 부리듯이 거의 뒤집어 엎었다는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 문제 삼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조갑재, 류근일, 이영작 박사 크게 문제된 거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입맛에 안 맞았던 거죠. 찍어내다가 2016년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에 탄핵되고 하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다 퇴출시켰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은 고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이런 거죠. 황태순, 조갑재, 유근일, 그냥 이런 식입니다.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문제되면은 자기한테 혹여라도 조금 누구라도 조금 끼칠까,
그저 마치 무슨 없을 병이라도 피부병이라도 걸린 사람 가까이 오는 거 멀리 하듯이, 그렇다고 뭐 제가 그쪽에 대고 뭐 그 당이나 뭐 청와대 쪽에 SOS 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얘기는 했었죠. 당신들이 그와 같이 그렇다고 무슨 내가 뭐 대놓고 뭐 그들한테 뭐 도움 받은 것도 없고 도움 준 것도 없지만은 비교적 중립적으로 하는데 저쪽 적 진영에서 나를 갖다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할 때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조갑자 선생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유근일 선생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이영작 박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저들의 선전선동에서 무너질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가 먹혔죠. 참 한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종편 보시면 요즘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그야말로 예전 기준, 우리가 평균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진보 좌파 패널이 보수 패널 행세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기울어진 그와 같은 선전선동의 장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세뇌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김어준 씨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문제투성인 자기를 갖다가 죽기 살기로 당 대표에 나선 사람까지 저를 보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김어준 씨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일종의 나부동 전투다. 6.25 전쟁 때 북한군과 유엔군이 맞붙었던 다부동 전투, 백선엽 장군이 지켜내지 못했던들 그야말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우리는 부산까지 밀려서 드디어는 유엔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부 요인들이 저쪽 오키나와 저 아래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러나 다부동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전세를 갖다가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모두가 김어준 살리겠다고 전쟁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맞싸워줘야 됩니다. 마치 삼국지 연인에 나오는 가정전투 같은 것이죠. 가정에서 이기느냐 마느냐가 나중에 전체 판세를 갖다가 판가름하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 청와대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방송 언론 자유의 문제니까 알아서 할 부분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자유가 있다? 정말 삶은 개머리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전 당원이 그야말로 거당적으로 김어준을 보호하는데 국민의힘은 오불관은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외면하면, 그런 가운데 김어준이 지켜주고 김어준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고, 김어준의 저와 같은 안전한 보장 보호를 보면서 김어준과 비슷한 류의 어마어마한 떠벌이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격으로 나와서 내년 3구 대선을 앞두고 온갖 중상모략과 가짜 뉴스를 생산해낼 텐데, 그때 가서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 그나마도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제1야당 아닙니까? 제대로 야당값 밥값 좀 하십시오. 지금 보면 뭐 자기들끼리 맨날 티격태격하고 앉았고, 그야말로 저 보면 당에 뭐뭐한 사람들이 종편에 한번 나와 그 자리 한번 만들어주면 험감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김어준 자리 교통방송에 못 나가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 가진 국민의힘에 참 기대할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3구 대선 한번 싸움이라도 해보려면은 이번 이 다부동 전투에서 반드시 상대방이 걸어온 싸움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기를